오정세 씨는 정말 출연하는 작품마다 주연보다도 더 반짝반짝 빛나요. 그렇죠. 맞아요. 전 누구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정세 씨한테 아픔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정세 씨의 아픔은요, 바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병. 그러니까 안면 인식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안면 인식 장애, 구체적으로 어떤 병이에요? 네, 안면 인식 장애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기본이고요. 그리고 좀 심한 경우에는 장소와 사물에 대한 인식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가장 심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본인 얼굴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본인 얼굴. 본인 얼굴. 그리고 가족의 얼굴도 그래요. 알아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오정세 씨가 2014년에 한 예능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정말 이 안면 인식 장애 흔히 말하는 끝판인 것 같아요. 뭐냐면 본인의 아들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밝혀서 정말 충격을 안긴 적이 있습니다. 와. 근데 이런 아들 고백하기도 얼굴. 쉽지 않을 텐데 안면 인식 장애? 이걸 고백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네, 바로 가끔 이 아들의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했기 때문인데요. 오정세 씨가요, 하루는 촬영을 하고 있는데 대기실에서 어떤 배우가 옆에서 너무 귀여운 아기 사진을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본 오정세 씨가 이 사진을 보고 와, 너무 귀여운데 우리 아들이랑 되게 닮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이 배우가 오정세 씨를 좀 이상하게 쳐다봤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진 속 주인공이 그분의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였다라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보니까 안면 인식 장애가 그냥 단순히 좀 헷갈리거나 까먹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못 알아보고 모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의 사진을 보고 아들인지도 몰랐을 정도의 네네. 심각한 상태인데, 오정세 씨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도 잘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뭐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 만날 때 괜히 내가 일부러 한 것처럼 보일까 봐 좀 미안한 경우도 많이 있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민망할 네, 때. 그렇죠.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정세 씨는 언제부터 이 안면 인식 장애를 갖게 된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다 딱 그게 알려지는 않았는데 적어도 배우 초기부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정세 씨가 배우 초기에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나는 배우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 작품이 바뀔 때마다 오정세 씨는 새로운 배우, 새로운 스태프를 만날 거잖아요. 그리고 촬영 현장에는 수많은 스태프가 있거든요. 배우 강하늘 씨 정도나 돼야 그 스태프 얼굴 이름 다 외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 다 외우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해서 바뀌는 스태프 속에 이상하게 여기지 않다가 심각하게 느끼게 된 게 언제냐. 어느 날. 어떤 분을 보고 5분이 지나도록 이분이 누구지 못 알아봤는데 그 5분이 지나도록 못 알아본 분이 누구냐? 5년간 자신의 얼굴을 분장해준 화장해 주시는 그래요? 스타일리스트? 스타일리스트를 5분이나 못 알아봤대요. 그때서야 내가 심각하구나 알았다고 합니다. 야, 이게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안면인식 장애를 앓고 있는 오정세 씨, 그래서 제일 억울했던 순간도 있었다면서요? 일단 그 두 가지 일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억울했던 순간이고 저는 이 말을 굳이 본인이 했었던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안면인식 장애가 있다라고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밝힌 이유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연예부 기자를 하면서 어느 순간 그 얘기가 돌았어요. 약간 그 당시만 해도 지라시가 굉장히 많이 돌았으니까 네. 그때 배우 오정세가 약간 연예인병이 있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럴 분으로 안 보이는데 싶어서 제가 인터뷰를 갔어요. 인터뷰를 갔는데 여기서 오정세 씨가 인터뷰를 너무너무 나이스하게 잘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기자가 아마 제 생각에 한 3-4번 정도 인터뷰를 했었던 기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친근하게 오정세 씨에게 그동안 잘 지냈어요? 뭐 요즘 너무 잘 보고 있지. 이렇게 친근감을 나타내는데요. 오정세 씨가 굉장히 깍듯하게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선을 긋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문이 돌았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 바로 오정세 씨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한 게 제가 그래서 이 명함을 다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만났던 분들은 자기가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사실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요라고 만나는 그 자리에서 기자들한테는 사실 조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씩 연예계에 이상한 쪽으로 와전이 되니까 결국 스스로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본인이 가장 억울했던 순간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일단 그 오정세 씨가 굉장히 좀 마음이 여려요. 그런데 안면인식 장애로 가장 억울했던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을 때 자기가 착하니까 또 굉장히 그렇겠네. 또 네. 착하게 막 또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약간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또 있겠구나. 그렇죠. 문명 때 한 번은 굉장히 현장에서 자기를 좀 무시하고 좀 뭐라고 좀 세게 이야기를 했었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자존심이 많이 상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을 몇 년 뒤에 또 쫑파티에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감독님이랑 스크립터 분에 대해서 우연히 만났을 때 이분들은 또 오정세 씨한테 너무 잘 보고 있다. 너무 요즘 잘 나가서 보기 좋다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선 오정세 씨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딱 돌아섰는데 나 너무 무시했던 사람이잖아.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굽신거렸지? 이 생각이 딱 들었대요. 네. 그래서 나 너무 억울하다. 나 너무 이런 것들이 힘들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